서울 성산대교입니다. 하루에 16만 대가량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남단 바닥판에서 균열이 무더기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해서 세상에 알린 게 지난 3월입니다. 서울시에서 바닥을 다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북단 바닥에서도 이런 균열이 똑같이 확인이 된 겁니다. 남단, 북단 나뉜 것이 아니라 이 정도라면 다리 대부분에 걸쳐서 균열이 생겼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 소식 듣고 가장 염려되는 게 바로 안전일 테죠. 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도 떠오르실 테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 다만 재보수는 꼭 필요하다는 게 TF의 입장입니다. 황윤태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시공 과정이나 감리 과정에 부실은 없었는지 실수는 없었는지 엄격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서울시 의원과 교수 등 전문가로 이뤄진 TF가 꾸려져 조사에 착수했는데 남단 말고도 북단에서도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균열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다리의 강철 구조와 바닥판 사이에 빈 공간이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들뜬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떤 재료로 어떤 방식으로 보수를 해야 안전성을 더 높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사 후에는 무게가 고르게 분산되는지도 측정해 안전성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 들뜸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 상태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체험을 하고 재하 시험을 통해서 하중이 제대로 작용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시험을 할 거예요. 부실 공사 책임을 가리기 위한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관련 부서에서 기초자료 수집 절차를 끝내고 본격적인 현장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국화 한 다발이 애처롭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제 11살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0m 뒤에 초등학교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오후 4시 아이들이 하교할 시간, 굴착기는 건널목을 덮쳤고요. 운전자는 자신이 사고를 낸 줄도 몰랐다면서 그대로 3km를 주행했습니다. 경찰은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건널목을 건너던 11살 여아 2명을 달려오던 굴착기 기사가 그대로 덮쳤습니다. 한 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한 명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뒤에도 계속 주행하던 굴착기 운전자 50대 남성 A씨는 3k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건널목을 지나던 초등학생들을 보지 못했고 자신이 친 사실도 깨닫지도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건널목에서 신호를 위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정지,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일지라도 보행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잠시 멈춰야만 합니다. 자, 이를 어기면 범칙금이 6만 원,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금 범칙금이 문제가 아니라요. 누구라도 다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아이들은 시야가 너무 좁아서 어른들이 더 조심하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2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관련 법규 체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교통 현장도 단속해야 되고 또 일상 회복으로 접어들면서 늘어나는 민원을 감당해야 하죠. 이제 경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거리두기 해제 전 6개월이 파란색 그래프고요. 해제 후 일주일이 이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주취자, 술에 취한 사람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이 31%, 음주운전 신고 건수도 24%가량이 늘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후 일주일 만에 지난 6개월치의 민원을 뛰어넘은 겁니다. 자, 그럼 112 신고를 감당할 인력은 얼마나 되나 봤더니요. 이게 2020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경찰 한 명당 402명의 시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다른 선진국들 보니까 이게 15년도 기준입니다. 월등히 좀 낮죠. 경찰들이 경무에 시달린다는 걸 제가 좀 통계로 풀어봤는데요. 일선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립니다. 이틀 연속으로 야간 근무를 한 경찰관이 순직했는데요. 이 경찰관은 지구대에 사람이 너무 부족하니까 쉬지도 못하고 야근 지원 근무를 했다가 심장마비로 가족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청천동에 있는 한 지구대.
이 지구대에 소속된 A 경위는 지난달 23일 새벽 자택 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A 경위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근무 나가셨을 때 항상 앞에서 먼저 나가서 이제 대처하려고 노력했고 누구보다도 보면 이 경찰 조직을 사랑했던 그런 분입니다. 예. A 경위는 사고 직전 인원이 부족한 다른 팀을 위해 자원해서 야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 자원을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일주일 거의 통으로 계속 근무를 하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최근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되면서 파견 인력이 늘어나는 등 인력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진 상황. 실제 현장을 뛰는 경찰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점에서 경찰을 하는 사람은 60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들 얘기하거든요. 조직 부족하고 계급 부족까지도 한번 들여다보고 손을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충원에 앞서 의미 있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반찬 바로 김치지요. 안 먹을 수는 없고 직접 담가 먹기는 힘들고 그래서 사서 먹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김치는 또 조심스럽죠. 지난해 중국산 알몸 김치 파동 이후에 판매량도 쑥 줄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물가가 워낙 높잖아요. 채소값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내산 김치 사기가 버거우니까 중국산 김치가 복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국내산과 비교해서 거의 반값 아래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산 수입 물량이 늘면서 대중 무역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대추가 안정이 돼야 상추고 뭐고 관련 식품들이 다 안정이 되는데. 월급 100원 다 올랐다는 고물가 행진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3월 중국산 알몸김치 파문 이후 거부감이 컸던 중국산 김치의 수입이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국내산과 비교해서 보통 반값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대추값이 가뭄으로 폭등하면서 김치 수입량은 지난 5월 24,800여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하면서 5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김치뿐 아니라 석유화학 등 중국산 수입이 늘어난 반면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은 줄면서 대중무역은 2달 연속 적자 행진입니다. 대중무역 적자는 지난 1994년 8월 이후 28년 만입니다. 지난 20년간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기가 끝나가고 있으므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대중무역의 기조 변화를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오는 10월부터는 김치를 연간 5천 톤 이상 수입하는 국내 품질 인증 기준, 즉 햇섭 규제가 적용돼 수입이 이전에 비해 까다로워집니다. 중국산 제품은 이렇게 늘고 있는데 우리는 소비자 보호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 걸까요? 쿠팡에서 중국 유령업체들이 떠돈다는 YTN의 단독 보도 이후에 제보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쥐퍼부터 값비싼 애플워치까지 쿠팡에 떠돌더라 이런 얘기가 다양했는데요. 문제는 소비자가 의심을 하고 신고를 했는데도 쿠팡 측이 방치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쿠팡 측은요, YTN 취재 과정에서 유령업체들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 이렇게 공식 답변했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황보혜경 기자가 후속 취재했습니다. 경남에 사는 A씨는 지난 15일 쿠팡에서 국내 업체의 2만 원짜리 쥐포를 절반 가격에 구매했습니다. 이후 판매업체가 중국 이름인 게 미심쩍어 쿠팡 측에 사기 거래가 의심된다고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정확한 상품이니 안심하란 답변이었습니다. 고객이 먼저 의심을 하고 나서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안내를 한 게 당황스러운 거죠. 지난달 15일 B씨 역시 쿠팡에서 중국 업체를 통해 애플워치를 30% 넘게 싼 가격에 구매했습니다. 약속된 배송일이 지났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고 결국 쿠팡에 신고해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C씨도 골프채 가방을 저렴하게 샀지만 이 역시 배송이 지연되다 자동으로 취소 처리됐습니다. 전화번호니 이런 것들이 유출되지 않았나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피해보는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많이 있겠구나 해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서 판매 수수료를 떼어가는 구조인 만큼 쿠팡이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입점부터 시켰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 달부터 중국 업체 자체 배송을 금지하고 쿠팡의 물류 인프라를 거치게 하겠다며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비자 피해는 예전부터 아마 접수가 됐을 거예요. 빨리빨리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데 공급업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대로 못한다. 그건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해요.